안녕하십니까. 흡배기 장치 튜닝 개론을 강의할 박경택입니다. 저는 우주 차량 기술 감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 강의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튜닝 장치, 흡기 장치 튜닝 개론에서는 흡기 장치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공기의 유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기의 유동 특성을 증대 방안을 이해하실 수 있는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본 장에서는 흡배기 장치 튜닝을 계획할 수가 있고, 계획한 다음에 튜닝을 장착할 수가 있으며, 장착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챕터로 튜닝 개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흡배기 장치 튜닝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엔진 성능 향상 방안을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유동 특성을 장착할 때는 공기 유동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즉 사용자의 요구 성능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흡배기 장치 튜닝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배기 장치니까 흡기와 배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흡기 장치, 배기 장치, 과급 장치가 흡배기 장치에 관련되어 있으며, 흡기 장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어클리너, 흡기다기관, 과급기가 포함되어 있고, 배기장치는 배기다기관, 촉매 컨버터, 소음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급장치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터보 차저라든지 인터쿨러, 그 다음에 과급압제어, 요즘 많이 나오는 트윈 터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튜닝을 세부적으로 크게 들어가서 계획하기 쪽으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계통 튜닝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엔진의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초당 20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튜닝할 때 매번 경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튜닝해서 윤활 장치를 최적화하여서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22m, 23m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튜닝할 때는 초당 20m를 넘지 않도록 엔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우리가 고속 엔진일수록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행정을 추구하는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당 평균 속도가 20m가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0m를 넘지 않으려면 단행정으로 가야만이 엔진 RPM을 고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기 계통을 튜닝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서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흡입 공기량을 증대하여야 하고, 또한 연소 압력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찰 손실을 줄이는 세 가지 요소를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에어 필터 교환이라든지 트로틀 바디의 지름 확대, 흡기 파이프의 최적화, 다음 PPT 화면에 쭉 나오면 4번, 5번, 6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클리너 필터를 교환하실 때는 우리가 튜닝하실 때 습식, 즉 흡기 공기량 증대 방법으로 먼지를 흡착 성분이 좋은 오일을 도포된 면소재의 습식형 에어 필터를 튜닝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로틀 바디의 직경 확대인데요. 직경 확대는 고려하셔야 되고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그 크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실험을 통한 맥동 현상을 최적화하셔서 트로틀 바디를 확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흡기 파이프의 최적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공부하시면서 처음서부터 배우셨고 지금도 잘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 흡기 파이프가 길면 맥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속에서 토크가 좋아지고, 흡기 파이프가 짧으면 흡입 저항이 적기 때문에 고속에서 토크가 좋아진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흡기 파이프의 길이와 지름을 엔진의 회전수를 고려해서 최적화해야 하고, 너무 과도하면 도리어 엔진의 출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실 때,  、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그 다음 흡기 파이프의 최적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공부하시면서 처음서부터 배우셨고 지금도 잘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 흡기 파이프가 길면 맥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속에서 토크가 좋아지고 흡기 파이프가 짧으면 흡입 저항이 적기 때문에 고속에서 토크가 좋아진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흡기 파이프의 길이와 지름을 엔진의 회전수를 고려해서 최적화해야 하고, 너무 과도하면 도리어 엔진의 출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다음 흡기 통로에 레조네이터를 장착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레조네이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흡기 통로에 보면 옆에 조그마한 보조통, 흡기 라인이 공기가 지나가는 옆에 공기통을 장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레조네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조네이터는 공기 흐름의 유동 특성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공기가 곧 직경으로 똑바로 직선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어차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쪽에 와류가 발생한다든지 하여튼 공기의 유동 특성이 틀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금 틀려 유동의 특성이 틀어지면 소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유동 특성이 바뀌면 우리가 최적 효율을 크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동 특성과 소음물 저감과 유동 특성을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레조네이터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의 위치의 최적화입니다. 에어컨에는 부착하기 좋은 곳에 아무렇게나 장착하는 것이 아닌 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어컨의 위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열과 와류가 없는 곳으로 공기가 정체된 곳이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에어컨의 위치를 장착하는 것이 튜닝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어덕트와 케이스의 단열입니다. 우리는 흡입 공기는 우리가 엔진에서는 즉 산소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산소만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시는 공기와 똑같은 공기를 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진에서 필요한 것은 산소이고 산소는 공기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공기는 우리가 최적으로 흡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 공기를 빨아들이면 그만큼 산소의 분자수가 줄어듭니다. 산소의 분자수가 줄어들면 반대적으로 H와 C를 산화할 수가 있는 요소가 산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흡입 공기의 온도는 낮추면 낮출수록 즉 우리가 산소의 분자수가 많아집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흡기 통로는 케이스의 단열이 중요합니다. 즉 엔진룸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에어덕트 통로의 형상과 길이의 유선형화입니다. 덕트 형상은 유선형과 단면적은 원에 가까워질수록 유속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최대한 원 라운드를 지우고 중간에 흡입 공기 통로에서는 단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튜닝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흡기 통로 쪽에 어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단면이라든지 어떤 돌출물을 커팅을 해서 매끄럽게 튜닝하시는 것이 튜닝의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본 챕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흡입 통로는 원과 같아야 되고 또한 유선형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기 흑배기장의 튜닝 계획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배기계통 튜닝에 대한 고려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계통은 배기 머플러와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머플러는 배기장이 작은 튜닝용 배기 매니폴드로 출력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외관이 멋있는 튜닝용 머플러로 장착하면서 외관 이미지 상승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기 머플러를 튜닝하시면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이 음부는 테이퍼 모양으로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배기가 머플러가 있으면 다른 기관하고 서로 조인트 되는 이 음부는 테이퍼 모양으로 제작하셔야 되고 너무 급격하게 굵어지는 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서서히 굵어져야 되고 약간의 테이퍼 모양으로 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뒤에 장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테이퍼 모양으로 서서히 배기 파이프는 굵어져야 하는데 그 각도가 3에서 5도를 벗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게 3에서 5도가 최적화입니다. 그러면 최대치를 잠시 말씀드리면 최대치는 서서히 굵어지는데 15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즉 배기 파이프가 테이퍼로 제작하셔야 되는데 그 각도가 서서히 굵어지는 각도가 1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3에서 5도 구배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이 크면 저속 영역에서 연비가 악화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흡기 쪽에서 알아본 내용과 같이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이 크면 배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데는, 즉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배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걸 우리가 인젝트라고 합니다. 인젝트 효과가 배기 파이프가 크면 인젝트 효과는 좋지만 그 녀석이 앞에서 나갔을 때 배기 파이프가 먼저 나간 배기가스가 같이 뒤에 배기가스를 이렇게 유도하는, 즉 관성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와 내용 같이 배기 파이프를 직경을 고려할 때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않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소음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머플러의 저항을 우리가 크게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제작할 때 소음 규제가 나오면 우리가 민원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 규제사항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해서 배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머플러를 달아놨지만 또한 그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엔진의 출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같은 내용에서 보면 소음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머플러의 저항을 크게 하지만 엔진 출력을 감소하기 때문에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알아보면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입니다. 길이가 짧은 쪽이 고속 회전 영역에서 토크가 크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흡기 매니폴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계획하기를 알아봤고 지금부터 튜닝 장착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의 튜닝의 구분입니다.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와 굵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획하기에서 알아보신 대로 짧으면 초고속 타입이고 공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될 게 공기 흡입 공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장착하실 때 이거를 고려하시는 사항은 흡입 공기의 유속이 바뀌기 때문에 흡입 저항을 잘 고려하셔서 튜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착하실 때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를 변경하시는데 길이를 변경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매니폴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중저속의 토크가 개선되고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최대 토크를 내는 회전 속도가 고속축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튜닝을 장착하실 때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를 고려하셔서 장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 흡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 조절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CVVT라고 해서 흡배기를 최적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튜닝을 하면서 흡기 캠이나 배기 캠의 캠 각도를 다시 재제작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하실 때 흡배기 밸브 개폐 시기를 기계를 사용해서 최적화하여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피스톤이 하사점을 지난 후에도 흡기 밸브가 열려 있게 되면 흡기가 관성 효과에 의해서 실린더 내에 공기가 계속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린더 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게 됩니다. 대기압보다 높아지면 흡입 충전 효과가 좋아지고 자동차의 출력은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새로운 공기가 역류하기 직전에 흡기 밸브를 닫게 하면 최적 효과는 10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하실 때 흡기 캠축을 다시 순정품 말고 다른 흡기 캠축으로 흡기 밸브의 개폐 시기를 조절해서 흡입 효율을, 충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기 쪽에서도 조금 전에 전장에서 계획할 때 알아보셨는데 흡기 포트도 서서히 가늘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배기 쪽에서는 서서히 굵어지게 하셨잖아요. 흡기 쪽에는 서서히 가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반대적으로 다시 나쁜 사항을 말씀드리면 흡기 통로가 입구가 에어컨 쪽에서는 엄청 굵다가 매니폴드가 갑자기 가늘어지면 중간에 저항이 되고 공기가 들어오던 공기가 다시 거꾸로 나가면서 다시 뒤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기 통로도 배기 쪽에서 알아본 사항과 같이 서서히 이렇게 가늘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똑같이 3에서 5도 정도의 구배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기 쪽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흡기 통로도 이 녀석이 15도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역효과가 납니다. 그 녀석을 보고 어드밴티지 다이나믹 포트라고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포트라고 해서 AD 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흡기 매니폴드 가공에 대한 흡입 효율 향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직경의 크기를 벨트 직경의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넓혀서 흡기 공기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튜닝할 때 처음에 접하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정품도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헤드를 제작한다든지 매니폴드를 제작하다 보면 매니폴드 안쪽이나 그 흡기 매니폴드의 헤드 쪽의 안쪽이 매끄럽지 못한 면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샌드페이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샌드페이퍼로 가공해서 흡기 통로를 들어갈 때 공기가 매끄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통마다 흡기 통로가 다르지 않도록 균일하게 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조금 전에 위의 상황에서 매끄럽게 가공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서로 파이가 직경의 굵기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1번과 2번을 작업하실 때 샌드페이퍼 등을 사용해서 실린더 헤드 쪽 포트와 매니폴드의 단차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헤드만을 가공한다라고 하면 헤드 안쪽을 매끄럽게 가공하셨다라고 할 때 흡기 매니폴드를 우리가 장착하게 되겠죠. 그러면 흡기 매니폴드와 헤드면이 장착할 때 그 부분의 직경의 파이가 단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서 흡기 매니폴드와 헤드면 서로 우리가 맞닿는 부분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단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공기가 와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 향상 효율에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6번째로 에어클리너 튜닝을 해서 출력 향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클리너는 건식 에어클리너와 습식 에어클리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유주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건식 에어클리너죠. 건식 에어클리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접하는 대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미세먼지 효과가 제거 효과가 조금 미흡하고 엔진이 원하는 공기를 원활하게 흡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튜닝할 때 보면 습식형 에어클리너로 많이 튜닝하고 계시죠. 그러면 습식 에어클리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에어클리너는 먼지 제거와 적정량의 공기 흡입이 가능해서 여유 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에어클리너는 더스트가 즉 먼지가 달라붙으면 바로 에어클리너가 막히고 청정 효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펀지 타입은 청정 효율은 70% 정도로 낮아지지만 흡입 저항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식 에어클리너로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플러의 최적 증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머플러는 자동차에 장착하는 주된 이유는 배기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머플러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배기가 가지고 있는 음향 에너지를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배압 상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머플러를 장착하면 배압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배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연소실에서 연소한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없는 상황을 유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를 최적을 증대하는 것이 흡배기 장착에서 보면 배기 쪽에서 튜닝하는 것이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압 상승 없이 유동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배기 머플러 쪽에 보면 배기 머플러의 유로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즉 제어형 머플러 사용으로 배기 머플러 내부에
다른 공간으로 바이패스 시켜서 배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배기 머플러가 통로가 길게 되어 있으면 소음의 배압이 많이 줄어들어서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통로가 짧아지면 고속에서 좋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는 통로의 길이를 머플러 속에서 통로의 길이를 가감해서 저속에서는 길게 하고 고속에서는 짧게 하여서 우리가 배기 쪽에서 배압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튜닝하실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튜닝하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관의 직경 확대입니다. 배기 매니폴드의 관의 직경은 관성 배기와 배기의 인젝터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성 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처음 듣거나 많이 조금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젝터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기의 인젝터 작용이요. 우리가 인젝터에서 엔진 쪽에서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엔진에 보면 연료를 실린더 내에 분사하는 위에 퓨엘 인젝터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인젝트는 우리가 안으로 던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젝트인데 우리가 배기 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인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배기의 인젝터 작용은 뭔가 하면 엔진 쪽에서 보면 그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던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직경에 따라서 배기 쪽에 인젝터 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관의 크기를 할 때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직경 확장으로 배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출력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직경 확장으로 배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출력 향상을 좋아진다. 즉 우리가 출력을 증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배기 소음이 약간 커지는 것입니다. 법규를 만족하시는 한도 내에서 배기관을 확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압이 높으면 펌핑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출력 향상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배압이라는 것은 머플러 쪽에 압력이죠. 압력이 높게 되면 우리가 펌핑 손실이 증가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펌핑 손실은 엔진 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의 펌핑 손실을 비교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쪽이 펌핑 손실이 클까요? 가솔린 엔진이 펌핑 손실이 클까요? 디젤 엔진이 펌핑 손실이 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 쉬운 내용을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어요. 당연히 가솔린 엔진 펌핑 손실이 크기 때문에 디젤 엔진보다 열효율이 낮은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펌핑할 때, 즉 엔진 쪽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일 때 손실되는 에너지 손실을 우리가 펌핑 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가솔린 엔진은 왜 펌핑 손실이 큰가요? 가솔린 엔진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흡입 매니폴드 직전에 그러면 서지 탱크 쪽에 흡기 매니폴드에 보면 트로틀 바디가 장착되어 있죠. 트로틀 바디는 항상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상태에서 실린더 쪽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피스톤이 흡기 밸브를 열어서 흡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를 막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즉 코를 막고 숨을 쉬면 우리가 숨을 쉬기가 어렵듯이 엔진 쪽에서도 뭐 트로틀 바디가 닫혀있는 트로틀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흡입하면 우리가 피스톤이 내려가기 힘들겠죠. 즉 피스톤이 내려가는 것은 다른 실린더의 폭발 압력에 의해서 흡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렬 4기통 엔진에서 1번과 4번이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1번이 흡입을 한다라면 1번이 흡입하는 힘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흡입하는가 하면 4번 행정에서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엔진의 크랭크축이 돌아가고 크랭크축이 1번의 피스톤을 당기기 때문에 흡입하는 것이죠. 즉 4번의 힘이 발생했는데 4번의 힘을 1번에서 빼앗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펌핑 손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펌핑 손실이 즉 배압이 크면 이 녀석이 우리가 연소한 가스가 원활하게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배기 파이프를 통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머플러에게
배합이 큰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으면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즉 배합이 적은 머플러를 장착함으로써 우리가 출력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배기 파이프에 보시면 프론트 튜브의 직경이 작으면 저속 토크는 개선되지만 고속 영역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프론트 튜브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배기 쪽에서 보면 엔진에서 봤을 때 실린더 헤드,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에 접합하는 것은 이그조스트 매니폴드, 즉 배기 매니폴드이고요. 배기 매니폴드 다음서부터가 우리가 배기 파이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고 했는데 자동차에 따라서 배기 파이프가 두 개 정도, 즉 앞에 프론트 파이프, 그러니까 리어 파이프, 즉 1번 파이프, 2번 파이프가 있는 자동차도 있고, 지금 제일 앞에 있는 파이프, 프론트 파이프 중간에 2번, 3번 파이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파이프로 우리가 프론트 튜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프론트 튜브의 직경이 작으면 저속 토크는 개선되고 고속에서 영역을 감소한다라고 여러분이 혹시 흡기 통로와 같이 맥락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우리가 관성 효과가 좋잖아요. 관이 크면 클수록 뭐가 좋나요? 우리가 배합이 적었기 때문에 배출 효과가 좋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튜브의 직경이 지금 배기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튜브의 직경이 작으면 관성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저속 토크는 개선되고 고속에서 반대적으로 보면 고속에서는 배합이 커지기 때문에 토크는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프론트 튜브의 직경이 너무 크게 되면 위의 사항과 반대 사항의 내용인데요. 제일 앞쪽에 파이프가 크면 가스의 유속은 낮아져서 관성 효과가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장에서 알아봤듯이 인젝터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실 때 너무 커도 좋지 않고요.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최적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튜브의 접합 부위입니다. 우리가 단기통 엔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4기통 아니면 V6 엔진을 하면 V6는 좌뱅크, 우뱅크가 접하는 부분, 아니면은 우리가 직렬형 엔진에서 1번, 2번, 3번, 4번 기통이 하나의 배기구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 접합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접합부의 각도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도 용접에한, 우리가 접합을 했을 때 용접에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착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하시고 그 장착한 다음에 이제 고객의 유저의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성능에 도달하는지 튜닝 테스트를 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테스트는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계를 사용하든지 하여서 세시 동력계 아니면 엔진 다이나모 동력계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엔진의 토크 내는데 기관의 속도, 연료 소비량, 흡기, 냉각수의 어떤 오일의 온도, 어떤 대기압, 연료의 양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가 사용자의 요구에 충족하는지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여기까지 개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문제 풀이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흡배기 장치 튜닝 중에서 흡기 장치 튜닝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튜닝 항목이 아닌 것, 에어 클리너 우리 앞장에서 알아봤습니다. 흡기 장치이고요. 트로틀 바디 직경을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터보 차저도 터보 압력을 높이고 낮추고 해서 터보 튜닝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산소 센서가 우리가 튜닝 항목은 아닙니다. 2. 문제풀이 2번이고요. 자동차 기관에서 피스톤의 하강으로 또한 상승으로 인하여 공기가 자연히 흡입되거나 연소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장치라고 하는가? 1. 과급장치, 2. 촉매장치, 3. 연소장치, 4. 흡배기 장치.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이죠. 우리 과급장치는
우리가 엔진에서 이렇게 연료, 이렇게 흡입 충전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흡입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게 과급 장치이고, 촉매 장치는 배기 파이프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해한 가스를 무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우리가 귀금속을 사용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촉매 장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촉매 장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소 장치 더불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4번의 흡배기 장치입니다. 우리 3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에서 사용되는 에어클리너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실 때 마지막에 지문 가서 이게 역할인 것 아닌 것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에어클리너의 역할이 아닌 것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문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기 중에 먼지와 같은 파티클을 요구한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흡입계통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시킨다. 이거는 에어클리너 장치 때문에 소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3. 흡입계통에 설치하여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킨다. 그럼 4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공기의 청정도를 높인다. 당연히 에어클리너가 뭐예요? 에어클리너. 에어를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의 먼지를 필터링해서 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답입니다. 즉 다시 3번으로 가보면 흡입계통에 설치해서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여러분은 혹시 한겨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이 나빠서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숨을 쉬실 때 숨쉬기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가 좋나요?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좋나요? 당연히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우리가 숨쉬기가 폐에서 공기 빨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자동차에는 에어클리너 장착하면 출력은 약간의 떨어집니다. 출력은 약간의 떨어지지만 장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정한 에너지를 흡입하기 위함이잖아요. 즉 3번의 역할이 아닌 것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4. 자동차 기관에서 사용하는 에어클리너의 중에서 오일을 머금은 필터와 케이스 하부에 규정량의 엔진 오일을 탑재하여 흡입 공기를 여과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복식 에어클리너, 2. 건식 에어클리너, 3. 습식 에어클리너, 4. 복합 에어클리너요. 이거는 우리가 습식 에어클리너입니다. 5. 공기 또는 혼합기를 각각의 시린더에 균일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기 또는 혼합기를 각각의 시린더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시린더에 균일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흡기 다기관, 2. 흡배기 밸브, 3. 에어클리너, 4. 배기 다기관. 몇 번이죠? 네, 균일하게 흡입하니까 흡기 다기관입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엔진을 설계할 때 잘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흡기 매니폴드도 우리가 흡입 저항이 적은, 관이 적은 서스 계통으로 여러분 튜닝 하실 겁니다. 이제 하셔서 배우셔서 튜닝 하실 텐데 흡기 다기관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모든 흡기 다기관의 길이는 같아야 합니다. 흡기 다기관의 길이가 같다는 이유는 길이가 만약에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통로는 짧아지고 어떤 통로는 길어진다라고 하면 관성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흡입 공기량이 틀려집니다. 즉 우리가 튜닝 하실 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서지 탱크가 한 가운데 있고 직렬로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서지 탱크가 한 가운데 있고 엔진이 1, 2, 3, 4 있다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2번과 3번이 가깝고 1번과 4번이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튜닝하실 때 그렇다면 흡기 매니폴드를 어떻게 하여 주셔야 해요? 2번과 3번은 더 라운드를 져서 더 길게 해야 주시고 우리가 1번과 4번은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즉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가 같게 하여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문제 지문에 나온 것과 똑같이 시린더에 균일하게 공급하여 줘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시린더에 균일하게 공급하는 장치는 흡기 다기관입니다. 1번 흡기 다기관이고요. 그럼 문제 6. 흡기 다기관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제가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다기관의 관성 효과를 고려하려면 관의 굵기는 굵어야 한다. 굵기는 커야 한다. 그러면 다음 지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공기의 냉각 효과 상승을 위하여 주철로 제작한다. 주철, 요즘은 시린더 블록도 가볍게 하여서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예전의 시린더 블록 주철입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다기관의 길이는 공기의 흐름 관성과 무관하다. 그럼 4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다기관의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 레조네이터를 설치하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우리 이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조네이터는 흡입 통로 옆에 이렇게 탱크를 붙여서 어떤 와류 현상이 우리가 자동차를 다 설계한 다음에 튜닝해서 맥동 효과를 우리가 볼 때 쭉 보고 흐름의 관성을 파악하여 볼 때 어떤 와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와류를 없애기 위해서 옆에 레조네이터를 붙입니다. 와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기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내용을 자동차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소음도 들리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회오리 바람도 모래먼지를 일으켜서 보이지만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음으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와류가 발생하면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소음을 줄일 목적과 더불어 어떤 우리가 흡입의 유동 특성을 하기 위해서 레조네이터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 4번이 맞는 답이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1번서부터 그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흡기 다기관의 관성 효과를 고려하면 관의 굵기는 커야 한다. 관성 효과를 찾으려면 우리가 관의 굵기는 가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사항이고요. 2번 흡입 공기의 냉각 효과 상승을 위하여서 주철로 제작한다. 냉각 효과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요즘 자동차 흡기 매니폴드 무엇으로 제작되어 있던가요? 요즘 판매되는 자동차 주로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입니다. 주철로 제작하면 내부 비열이 커지기 때문에요. 내부 비열이 커졌다는 그 자체는 머금을 수 있는 열량이 커집니다. 열량이 커진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주철로 제작하면 그 흡기 매니폴드 자체가 뜨거워져 있습니다. 뜨거워져 있으면 우리가 개론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공기가 팽창하게 되고 공기가 팽창하면 시린더 쪽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공기는 공기의 분자수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적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은 주철로 제작한다는 게 아니고 내부 비열이 적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장착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3번 흡기 다기관의 길이는 공기의 흐름과 관성과 무관하다. 우리가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알아본 내용과 같습니다. 흡기관의 길이는 관성 효과나 우리 맥동 효과, 우리 최적 효율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린 사항이고 4번이 맞는 답입니다. 7. 기관의 출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최적과 시린더 수를 증가시키면 기관의 중량이나 크기 면에서 불리하고 더불어 회전 속도 증가는 한계가 뒤따른다. 그냥 일반적인 지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관의 출력, 엔진이 만약에 우리가 승용 자동차보다 우리가 큰 버스나 트럭은 출력이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최적과 시린더 수를 증가시키면 기관의 중량이나 크기 면에서 불리하고 더불어 회전속도 증가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위와 같은 행정최적 또는 시린더 수의 변화 없이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자동차에 어떤 엔진의 크기나 그냥 배기량 이런 것을 증가시키지 않고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지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어클리너, 2. 과극기, 3. 배기다기관, 4. 흡배기 밸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2번 과극기입니다. 다음 문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과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제 기계식 과극기요. 우리 과극기는 우리 터보 차저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터보 차저에서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터보 차저를 처음 만드는 터보 차저는 기계식 터보 차저입니다. 기계식 터보 차저를 우리가 슈퍼 차저라고 하고 있죠. 그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배기 관성을 이용한 우리가 터보 차저가 이제 원활하게 나와 있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레이싱카에서는 기계식 슈퍼 차저를 쓰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즉 기계식 터보 차저가 처음 나왔던 터보 차저고, 예, 이 녀석은 기계적으로 돌리는 터보 차저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과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크랭크축과 기어 또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이다. 2. VGT의 일종이다. 전기 모터식 과급 시스템이다. 전기 모터식과 VGT를 복합한 형식이다. 이건 정답은 아까 지문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기계식 슈퍼차저는 크랭크축과 기어 또는 체인으로 직접 연결된 게 기계식 터보차저, 즉 슈퍼 터보차저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VGT는요, 요즘 나와서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활성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VGT 터빈의 날개에 있습니다. 이게 배기가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공기를 흘려보내는 그 날개가 있는데요. 그 날개의 각도를 지오메트리를 바꿔주는 게 우리가 VGT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날개가 서 있는 각도의 계약적인 각도를 우리가 계약적을 지오메트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베리어블하게 바꿔주는 터보차저 VGT입니다. 즉 우리가 터보차저가 VGT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터보차저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우리가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차저이죠. 즉 그 녀석이 우리가 WGT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VGT이고요. 그냥 3번에 가보시면 전기 모터식 과극인데 전기 모터로 돌리는 게 전기 터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기 모터와 VGT를 복합한 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문에서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과 틀린 내용입니다. 즉 슈퍼차저는 기계식 과극기는 크랭크축과 기계식으로 연결된 걸 보고 우리가 슈퍼차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 배기장치의 배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기관의 휘는 부분의 곡률 반경을 크게 한다. 2. 배기 파이프의 내면을 매끄럽게 한다. 3. 배기 블로다운 시 발생하는 맥동 부하파를 배기 행정 중이나 밸브 오버랩에 동조시킨다. 4. 배기 파이프의 직경을 작게 할수록 좋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렇게 선택하셨을 거예요. 방법을 배기 저항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배기 저항을 줄인다는 자체는 제가 조금 어불성설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배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배기 파이프를 없애는 방법이 배기 저항을 가장 없애는 방법이죠. 그럴 수는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기 파이프를 장착하는데 그러면 우리 답이 바로 나옵니다. 배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4번이에요. 배기 직경을 작게 하면 우리가 저속에서는 토크는 좋아져요. 그렇지만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배기 저항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지분은 4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저항을 적게 하려면 배기 파이프의 휘는 부분을 곡률 방향의 라운드를 크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내면을 매끄럽게, 내면은 당연히 뭐 용접 부위라든지 내면을 매끄럽게 해야지 배기 관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기 저항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 블로다운 시 발생하는, 여기서 블로다운이 혹시 무엇인가요? 블로다운.
블로다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폭발 행정 시 발생하면 위에서 폭발 압력으로 피스톤을 누르죠. 누르면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면 피스톤이 제일 아래까지 내려간 점을 우리가 하사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즉 BDC라고 영어로 BDC라고 하고 있는데 BDC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폭발 연소실 내의 압력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압력이 BDC 즉 하사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한 4, 50도 이전에 배기 파이프를 여는 것, 즉 연소실에 압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기 파이프를 압력에 의해서 배기 파이프 쪽으로 불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블로다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로다운 시 발생하는 맥동 부하파를 배기 행정 중이나 밸브 오블에 동조시키면 다른 행정에서 다른 기통에서 배기 파이프가 잘 빨려 나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기 파이프를 튜닝하실 때 서로 배기 압력파가 배기 파이프의 다른 실린더의 압력파가 다른 어떤 기관에 어떤 1, 2, 3, 4 기통이 있다라고 하면 1번 기통의 배기 압력파가 4번 기통이 배기 행정을 이뤘을 때 부합이 그 압력파가 존재하지 않도록 서로 동조를 잘 시켜 주셔야 합니다. 튜닝하실 때 이게 잘못되면 다시 역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정답입니다. 즉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적합하지 않은 답, 관의 직경은 사실은 배기저항을 줄이려면 크게 하셔야 됩니다. 10번 배기장치의 소음기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 흡음재를 사용한다. 배기 파이프를 작은 구멍으로 분출을 시켜서 온도와 압력을 저하시킨다. 소음기의 파이프의 직경을 크게 한다. 길이가 다른 배기가스 통로를 만들어서 음파를 서로 간섭시켜서 소음을 줄인다. 여러분이 바로 선택하셨을 거예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합치 않은 것, 소음을 줄이려면 배기 파이프의 직경은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1번서부터 다시 알아보시면 흡음재를 사용해서 소음을 흡음하니까 소음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맞는 말이고요. 배기 파이프를 작은 구멍으로 분출시켜서 온도와 압력을 저하시킨다. 이것도 또 맞는 사입니다.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맞는 답이고 4번도 서로 다른 통로를 만들어서 음파의 간섭을 줄여서 간섭시켜서 소음을 줄인다. 이게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적합치 않은 방법으로 문제 지문에서 답은 3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적합치 않은 방법은 사실은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경을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11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흡기 시스템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의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서 흡기 시스템의 길이와 형상을 가변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 2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흡기 시스템은 배기 파이프의 압력을 이용한다. 3번 가변 시스템은 가속 시에 타임 레그 현상이 발생한다. 4. 가변 흡기 시스템은 압축비를 높여 출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여기 혹시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가변 흡기 시스템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흡기 매니폴드를 튜닝하실 때 앞에서 개론에서 알아보셨습니다. 흡기 통로가 길이가 길면 저속에서 관성효과 때문에 토크가 좋고 길이가 짧으면 고속에서 흡입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속에서 토크가 증대됩니다. 즉 고속에서 우리가 출력이 커지려면 흡기 통로의 길이가 짧아야 되고 저속에서 토크가 좋으려면 통로가 길어야 됩니다. 통로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가변 흡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VIS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기관의 회전수 변화에 따라서 즉 우리가 고속이든 저속이든 회전수 변화에 따라서 흡기 통로의 길이와 형상을 가변시키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변 흡기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서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한다. 이건 아니고요. 2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 3번 보면 가변 흡기 시스템은 가속 시에 타임 레그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타임 레그는요, 혹시 타임 레그는 뭘 보고 타임 레그라고 하나요? 레그, 영어에서 레그는 뒤처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임 레그니까 시간상으로 뒤처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레그는 우리가 터보 쪽에서 거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비를 바꾸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압축비를 바꾸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4번은 틀린 말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터보차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배기가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날개를 컴프레셔 휠이라 한다. 2. 배기가스량이 많으면 타임 레그 현상이 발생한다. 3. 컴프레셔 휠 회전에 의하여 흡기를 가속하여 압축하는 날개를 터빈 휠이라 한다. 4.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혹시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이론적으로 이제 실제 터빈이나 이래 터보차저 튜닝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론적으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문구 쪽으로 좀 이해하셔야만 이 문제는 풀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컴프레셔 휠 그러면 이게 컴프레셔는 압축입니다. 압축. 그러면 압축하는 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컴프레셔 휠. 그다음에 터빈 휠은요. 어느 녀석에 의해서 돌아가는 녀석입니다. 어느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녀석.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지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배기가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휠을 컴프레셔 휠이라 한다. 배기가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휠은 컴프레셔 휠이 아니고요. 우리가 터빈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 배기가스의 양이 많으면 타임 레그가 발생한다. 시간적으로 타임 레그, 우리가 터보차저에서 타임 레그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타임 레그라고 하는가 하면 터보차저가 붙어있는 디젤 자동차에서 요즘 자동차는 그러면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VGT에서는 타임 레그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WGT 가지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예전에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와 비교해서 보면 가솔린 자동차는 엑셀레이팅 하면 엑셀레이터 붕 하면 바로 붕 다른 말로 웅 했지만 디젤 자동차는 가속 페달하면 가솔린 자동차와 뭔가는 뒤처지게 악셀레이터 밟으면 뒤처지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붕 하죠. 즉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고 타임 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보 자동차는 논터보에 비해서 타임 레그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기가스의 양이 많으면 타임 레그는 차라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기가스가 적은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링 상태에는 배기가스가 적잖아요. 적은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배기가스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적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바뀔 때 배기가스가 적기 때문에 타임 레그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2번은 배기가스의 양이 많으면 타임 레그가 발생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셔 휠의 회전에 의해서 흡기를 가속하여 압축하는 날개를 터빈 휠이라 한다. 공기를 압축하는 걸 위에 1번하고 똑같이 압축하는 휠은 우리가 컴프레셔 휠입니다. 예. 컴프레셔 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문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컴프레셔 휠은 뭔가는 컴프레션 하는 걸 보고 하고 있고요. 휠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휠은 둥그런 걸 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압축하는 모양인데 둥그런 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컴프레셔 휠이고요. 그래서 터빈 휠은 뭔가는 다른 녀석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휠을 우리가 터빈 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과 3번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잘못된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 4번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요즘 세대에. 13번 흡기계통 튜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흡입 공기량을 증대한다. 2. 연소 압력이 증대한다. 3. 마찰 손실을 줄인다. 4. 피스톤의 직경을 크게 한다. 혹시 몇 번일까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흡기 계통을 해서 피스톤의 직경을 크게 한다. 피스톤의 직경을 크게 하면 이게 우리가 배기량이 틀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우리가 2번은 연소 압력이 증대한다. 흡기 계통을 하면 연소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 압력은 증대합니다. 연소 압력이 증대하니까 우리가 토크가 커지고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출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혹시 주유소에서 연료를 사서 우리가 연료 탱크에 저장하죠. 연료의 성분은 우리가 H2C잖아요. 탄화수소이잖아요. 연료를 왜 무엇 때문에 사서 자동차에 연료 탱크에 저장하나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연료는 H와 C가 화학 분자가 연료는 H와 C이고 연료를 집어넣어서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작용을 해서 산화작용을 하면 꼭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해서 연소 압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즉 연소 압력이 높아지면 피스톤을 누르는 힘이 커지고 누르는 힘이 커지면 출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흡입계통에서 튜닝은 흡입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서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연소 압력을 증대하는 것은 2번은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의 지문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피스톤의 직경을 크게 한다입니다. 배기계통 튜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저속 현역에서 토크가 크다.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이 크면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 상태에서 연비가 나쁘다. 3.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속 영역에서 토크가 크다. 4. 배기 매니폴드를 교환함으로써 배기 저항을 줄여서 출력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혹시 몇 번일까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길이가 짧을수록 저속 영역에서 토크가 크다. 길이가 길어야 되죠. 우리가 백등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1번 틀린 답입니다. 2번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이 크면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 영역에서 연비가 나쁘다. 어떠나요? 3번부터 알아볼까요?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은 쪽이 고속 영역에서 토크가 크다. 어떤가요? 4. 배기 매니폴드를 교환하면서 배기 저항을 줄여서 출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혹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첫 번째 알아봤던 1번 사항입니다. 배기 매니폴드 틀린 답이잖아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답입니다. 15번. 흡입 효율 향상을 위한 흡기 매니폴드 가공에 대한 튜닝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흡입 향상 효과를 위해서 흡입 매니폴드 가공에 대한 튜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흡기 매니폴드 포트 직경의 크기는 밸브 직경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흡입 공기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내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각 기통마다 포트 크기가 다르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흡기 포트 연마는 밀링 또는 선반을 이용하여 가공한다. 혹시 적합하지 않은 건 몇 번이세요? 예, 4번,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은 우리가 흡기 포트 연마 선반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샌드페이퍼를 써서 그라인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머플러 튜닝 시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 1. 머플러의 저항. 2.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 3. 배기 매니폴드의 길이. 4. 가격입니다. 혹시 몇 번일까요? 문제 너무 쉬운데요. 우리 가격은 우리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17번.
출력 향상을 위한 배기관의 직경에 대한 튜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배기관의 직경을 크게 확장시킴으로써 배기계통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배기관의 배압이 높으면 펌핑 손실이 증가한다. 3. 배기 매니폴드 관의 직경은 관성 배기와 배기 인젝터 작용에 영향을 준다. 4. 프론트 튜브의 직경이 크면 저속 토크가 개선된다. 우리가 문제풀이 쭉 하면서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번, 2번, 3번은 맞는 답이고 4번에 직경이 크게 되면 저속 토크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혹시 뭐예요? 고속에서 토크가 개선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속 토크 개선하려면 직경은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가 4번입니다. 18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향상을 위한 에어클리너 튜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작아지면 출력이 저하된다. 2. 일반적으로 제작사에서 자동차에 장착한 순정 에어클리너는 대부분 습식이다. 3. 건식 에어클리너는 운전자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먼지 제거와 적정량의 공기 흡입이 가능한 습식 에어클리너로 교환하면 여유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답 고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순정 에어클리너는 혹시 습식인가요? 건식인가요? 우리가 답은 우리가 2번이 틀린 답입니다. 순정 에어클리너는 건식 에어클리너 대부분 건식이거든요. 그래서 18번 답은 2번이고요. 19번 에어클리너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엔진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흡입 공기가 상승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주행 중에 공기의 와류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엔진룸 내의 공간이 크고 넓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4. 공기 통로의 입구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강하게 지나는 위치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유속이 없이 정체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혹시 몇 번일까요? 여기서는 크고 무조건 크고 넓은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번 보시면 엔진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흡입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곳, 흡입 공기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고요. 올라가면 우리가 최적 효율이 떨어지고 2번 와류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 와류가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와류가 있는 곳에 가면 최적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4번 보시면 통로의 입구는 일반적으로 강하게 지나가는 위치보다 공기의 흐름이 없는 정체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틀린 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문제 3번입니다. 20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튜닝 중에서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길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중저속 토크가 개선된다. 2번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폴드가 길이가 짧아지면 최대 토크를 내는 회전수가 고속축으로 이동한다. 3. 매니폴드의 길이는 공기의 흡입 저항과는 무관하다. 4. 매니폴드를 짧게 하면 관성 가구의 매칭 포인트가 고속으로 이동한다. 혹시 몇 번인가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비교해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듯이 1번은 매니폴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가 토크가 길이가 길어지면 중저속에서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가 저속 영역에서 토크가 좋아지는 것이 맞는 답이고요. 2번은 흡기 매니폴드가 길이가 짧아지면 다시 1번과 반대적으로 고속에서 좋아지고
4번은 보면 매니폴드를 짧게 하면 뭐가 우리가 1번, 2번, 3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짧게 하면 우리가 고속에서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틀린 답은 우리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알아보셨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흡배기 장치 튜닝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항을 고려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튜닝하고 마지막에 장착한 다음에 사용자에 도달하였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마지막에 테스트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자동차를 인수인계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흡배기 장치 튜닝 계획할 때는 흡기 장치를 할 건지 배기 장치를 할 건지 과급 장치를 할 건지 자동차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계획하셔야 되고 그게 나오면 자동차에 최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고려해 보면 이것이 좋다라고 결정이 나면 우리가 튜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튜닝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장착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개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수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